조계종 신임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이 취임 첫 공식 행사로 호국 불교 포럼에 참석해 군과 대학생 전법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호국 불교 포럼에서는 미래지향적 전법 포교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한국불교학회장을 지낸 김성철 동국대 명예교수의 별세에 불교계 안팎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불교학 분야의 큰 인물이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불상과 불화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유산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종로구 다보성 갤러리는 내년 1월 말까지 일정으로 한중 문화유산의 만남 기획 전시를 개막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불자회 창립 35주년 기념 법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범어사 주지 직무대행 정호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참 불자의 길을 서원했습니다. 자연과 일상 속 사물 등으로 내면의 불성을 표현한 일러스트 전시회 눈앞에서 만나는 선지식전을 개막한 박진 작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위기 돌파 방안으로 젊은 층 포교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조계종 신임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이 취임 첫 공식 행사로 호국 불교 포럼에 참석해 군과 대학생 전법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호국 불교 포럼에서는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전법 포교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를 비롯한 국방부 원강사, 국군불교 총신도회, 국군예비역 불자연합회 등 군포교와 관련한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과 국군, 한국불교와 군포교의 위상이란 주제로 열린 호국불교 포럼. 7대 군종교구장에 임명된 법원 스님이 첫 공식 행사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법원 스님은 소통의 자세로 모든 군포교 단체와 만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통을 해서 잘 화합하고 또 이 전법에 진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법원 스님은 특히 대학생 전법이 조계종단의 핵심 프로젝트로 떠올랐다며 사활을 걸고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학생 전법일을 이 군포교와 연계를 시켜서 군포교도 다시 한번 활력 있는 그런 포교를 또 전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장에 모인 군포교 단체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 등은 군종교구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포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한국 불교 중흥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어진 호국 불교 포럼 주제 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 문광 스님은 요즘 젊은이들의 관심사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불교를 알리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너 스님이 50년 전에 이제 앞으로 초종교 사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불법은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불법은 살아남는다. 마음법은 살아남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군포교 활성화 사업이 군종특별교구와 포교 단체들의 원력 속에 본격 추진될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한국불교학회장을 지낸 중관학 권위자 김성철 동국대 명예교수의 별세에 불교계 안팎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불교학 분야의 큰 인물이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그제 향년 67세를 일기로 별세한 김성철 교수. 국학고수로 장엄된 빈소의 영정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온라인으로 우리 불교학계의 큰 인물이신데 어찌 그리 바삐 가셨는지요. 속한 사바하시어 중생구제합시다란 추모의 글을 남기며 고인을 그리워했습니다. 김성철 교수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오전부터 동국대 YG 캠퍼스
성림의 스님 등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정년 퇴임을 앞두고 동국대에 재직해 영광스럽고 불교문화 성지인 경주에서 근무해 참으로 뜻깊다 했던 김성철 교수. 특히 고인은 달라라마 존자가 기증한 20만 달러로 티벳 장경연구소 설립을 주도해 경주를 티벳 불교 연구의 중심지로 가꿨습니다. 스님들은 와이즈 캠퍼스에서 함께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존경했던 스승의 마지막 길을 정성스러운 불공으로 배웅했습니다. 스님들에게도 정말 기감이 되시는 훌륭하신 분이셨고 존경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생전에 경주 캠퍼스를 너무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경주 캠퍼스 동국대학교 제자로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지금도 너무 뵙고 싶습니다. 고교 시절 조각가를 꿈꾸었고 이후 서울대 치과대학에 입학해 미술 동아리 활동을 했던 고인은 졸업 후 14년 동안 치과 의사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운호 스님이 번역한 능엄경에 열애의 직연을 얻으면 생사의 미혹에서 벗어난다는 구절에 이끌려 불교학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중간학의 권위자로서 대중화를 이끌었고 무엇보다 불교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빛나는 지혜를 선사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 사회에 알렸습니다. 개인이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역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화엄적인 통찰에서는요, 누구든지 무한 소이긴 하지만은 무한 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구나 부처님이고 어디든지 불국정토고 어디든지 세상의 중심이고 누구나 주인공이고 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계속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이 녹아 있는 것이 바로 법성계. 동국대 인도 철학과 강사 시절부터 제자들을 살뜰히 챙긴 넉넉함과 따뜻한 성품이 추운 겨울에 고인을 더욱 생각나게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상과 불화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다보성 갤러리는 내년 1월 31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유산 560여 점을 소개하는 한중 문화유산의 만남 기획 전시를 개막했습니다. 1층 전시장에서는 불상과 불화 등 한국 관련 유물 300여 점을 선보이고 있는데 특히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3층 장과 다양한 한약을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약장 등 과거 목공예 기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전시장 2층과 4층에서는 화려한 색감의 중국 유물이 관람객의 시선을 끄는데 흰 바탕에 푸른색 안료가 돋보이는 원통형 청화백자, 붉은색으로 표현한 용무늬 항아리, 활짝 핀 꽃과 공작새 등으로 장식한 병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우리가 보통 문화재 하면은 우리는 주로 이제 불교 미술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저는 이제 불교 미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런 문화에 대한 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다보성 갤러리는 이번 전시와 연계해 중국 도자와 먹 등 47점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에서 열리는 경매에는 고대 신화 속 인물인 항아와 달을 형상화해 표현한 먹, 코뿔소 뿔로 만든 찻잔 등 다양한 유물이 나왔습니다. 부산 개인 택시 불자회 창립 35주년 기념법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기념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직무대행 정호 스님과 개인 택시 불자회 지도법사인 해원정사 주지 원어 스님, 부산 개인 택시 불자회 이무영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회에서 정호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산 개인 택시 불자회 회원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보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들을 생각하며 참다운 불자의 모범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법회에서는 부산 개인 택시 불자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상장 수여와 함께 난치병 환우독기 후원금 전달,
지역 중고생 12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제9회 부산 시니어클럽협회 어르신 일자리 증진 대회가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와 부산 시니어클럽협회가 함께 마련한 행사에는 부산시청을 비롯해 16개 구, 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부산 시니어클럽 종사자 등 2,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인복지 조성에 기여한 참여자와 직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과 박현빈, 주병선, 정미애 등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공연 무대로 채워졌습니다. 부산 시니어클럽협회 이민우 회장은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감을 고취시키고 사업 확대와 홍보를 통해 긍정적 사회인식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영천 충효사가 영천댐 일원에서 제7회 영천댐 별빛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충효사 회주 해공스님과 이연화 영천시 걷기협회장, 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의 걷기 동호원들이 함께한 대회는 21km와 5km, 10km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영천댐 별빛 걷기 대회는 자양호 둘레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고생 와사라 그랬습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랬어요. 걸어야 됩니다. 영천댐에 비치는 단풍과 구름과 우리 시민들의 얼굴을 보면서 소통과 공존의 묘미를 알아가는 뜻깊은 대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국 진안 마이산 탑사가 자연에 감사하고 대한민국 평안을 염원하는 계묘년 가을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행사에서 탑사는 130여 년 전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돌탑을 쌓은 이감용 거사의 정신을 기리며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의쌀 3톤을 진안군에 기탁했습니다. 1,000만 원 규모의 자비의쌀은 해외 봉사를 비롯해 각종 자비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불자기업 복성산업개발의 원력으로 마련됐습니다. 정말 따뜻한 후원 속에서 이렇게 천직이 도는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우리 모두가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김해포교당 연화사가 제1회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연화음악회를 사찰 인근 동상동 분성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음악회는 연화사 연화합창단의 음성 공연과 국악예술단 별신 김선희 단장의 무대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처음으로 연화사가 시작하는 해인 만큼 이런 인연으로 다시 좀 더 활성화되고 주위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조촐하지만 잘 즐겨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시는 경남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다문화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연화사는 지역 내 화학과 발전을 위해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천태종 창원 원흥사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명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심신치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원흥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경내와 중동 주민쉼터 일원 등에서 2023 창원 시민과 함께하는 명상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느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한 걸음 발자국을 옮기는 순간에 집중해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수십 년을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하루도 나로 살지 못하는 부분을 오늘 이 순간 참가자들은 경내 곳곳에서 명상 체험 등을 한 뒤 사화공원 일대를 걸으며 무건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또 중동 주민쉼터 잔디밭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과 해금 독주, 명상음악 영산회상, 연불 명상 등 다채로운 명상음악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전주 영꽃마을 자비원이 관내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자비 나눔 물품을 보시했습니다. 원장 정인 스님은 전주시 덕진구청 로비에서 어르신들에게 쌀과 라면, 영양제 등 모두 3,700만 원어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전주 영꽃마을 자비원은 그동안 암 환자들에게 꾸준히 치료비를 지원해왔고 경로잔치와 봉사활동 등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 비슬산 은적사가 운영하는 룸비니 유치원이 가을 가족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대덕문화전당에서 열린 음악회는 룸비니 유치원 졸업을 앞둔 75명의 원아들이 직접 꾸미는 무대로 마련됐습니다. 또 지난 5월 결성된 룸비니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음악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께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고자 우리 아이들이 큰 용기를 내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 친구가 입장할 때도 그리고 마지막 친구가 퇴장할 때까지 힘찬 박수와 따뜻한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 지역 불자 봉사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미소원이 개원 12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단법인 미소원은 부산 동구 범일동 법당에서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과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 미소원 장유정 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2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미소원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생명나눔 실천 부산본부의 난치병 환우돕기 후원 성금 1,0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또 녹색 사찰 가입 협약식을 갖고 부산불교 환경연대에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천안 만일사가 천안 서북구 성거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자비햇살 10kg 108포를 전달했습니다. 만일사 주지 범연 스님은 날씨도 추워지고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만일사 신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햇살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속교 성거읍장은 자비햇살을 지역 아동보호시설과 아동센터를 비롯해 취약계층 108가구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만일사는 범연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뒤 소외계층에 대한 쌀 전달과 사찰 인근 성거초등학교 축구부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연과 일상 속의 여러 사물들을 활용한 일러스트 작품,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눈앞에서 만나는 선지식입니다. 서울 범연사 불일미술관에서 지난 22일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이 전시회의 주인공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이시죠? 박진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인터뷰신데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어떤 분이신지. 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일을 하게 된 박진이라고 합니다. 아, 특별한 계기가 있어가지고요. 네, 네. 이번 전시회가 처음이란 말씀이죠? 네, 처음이에요. 눈앞에서 만나는 선지식. 네. 28일까지 계속 되는데 이 제목이요. 눈앞에서 만나는 선지식. 이 제목도 왜 이렇게 붙였는지 궁금하고 이 전시에서 어떤 그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저희 불자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멀리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서 공부거리를 찾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방향을 찾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작가께서 여기 이제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우리 곁에는 수많은 선지식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곁에 지금 기자님도 계시고 저도 또 해당되는군요. 해당되죠. 네. 이렇게 서로 보면서 나를 보는 거울을 삼자. 이제 많이 선지식들께서 옛날부터 하신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상당히 이거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작가께서는 붓이나 필기구가 아닌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작품들을 그동안 선보였고 자연과 우리 일상의 사물 등을 작품 소재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창작하는 과정에서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쓰는 부분 같은 게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은 이제 그 사용하는 그 소재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상징성을 제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또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인데 다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어렵지 않게 알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자, 전시회가 지금 시작됐는데 전시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작품을 이렇게 감상을 할 때 특별히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또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좀 봐주세요라든지.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들이 공부를 하시는 보살님들이나 아니면 스님도 계시고 뭐 거사님도 계시고 이제 불교계 쪽에 그런 분들인데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불성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람에 맞게 표현을 했지만 그 불성은 나한테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네, 뭐 그런 뜻인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한 거는 조금 불교 미술의 현대화를 조금 도구로 사용을 한 거죠. 이제 조금 전통에서 조금 벗어난 그렇죠. 나자는 그런 도구로 지금 다 컴퓨터를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워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품하면 이제 붓이나 필기구 이런 걸로 하는데 컴퓨터 그래픽을 이제 이용했다 그런 말씀이시고 대학에서는 공예를 전공하셨고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불교적 이미지를 이제 활용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불교를 다룬 작품 활동을 이제 해오고 계신데 10년 전쯤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나?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일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조금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있었어요. 한 10년에서 7년 정도. 그래서 그 후에 40살 전후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뭔가를 해야겠고 또 뭔가 필요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무엇을 할까? 그때 되게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불교를 좋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림이나 뭐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니까 그럼 나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제 원이나 원력을 그림으로 그려주자. 예쁘게. 그러면 나한테도 좋을 것 같다고. 그 일이 나한테도 맞는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실천에 옮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만나는 선지식 이 전시회 이번에 주최를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작품을 또 만드시고 제작할 것인지 창작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이제 대상의 인물을 좀 벗어나서 이제 불교적인 어떤 절이나 뭐 탑 아니면은 기도 어떤 모임의 기도 이제 조금 잘 해야 되는 기도 그런 것들을 사물이나 유형 뭐 무형의 것들을 이미지로 조금 표현하고 싶고 경전도 조금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지금까지 이 눈앞에서 만나는 선지식 자연과 여러 사물들을 활용한 일러스트 전시회 작가 박진 작가와 만났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